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부모님께 잘하는 세상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항상 꾸준하게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세상 실정이 또 그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외로 부모님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께 좀 버릇없이 대하고 또 부모님께 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앞으로는요, 부모님께 이처럼 불효하는 사람들에게는 큰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민법이 개정되는데요. 현행 민법상 불효자이거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까지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앞으로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기본 단어 정리부터 하나씩 해나가죠.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면요, 깊이가 없게 되죠. 깊이가 없으면요, 이해가 떨어지게 되죠. 이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초가 없고 깊이가 없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부동산 재테크가 됐든 다른 재테크 시장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초, 기본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 정리는 하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한 후 재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거 증여 있지 않습니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물려받는 거를 증여라는 거죠.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현재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어서 빨리 그 아파트 저한테 상속해 주세요. 이러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시고 아파트 빨리 달라. 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그 아파트 상속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놈아 나보고 일찍 죽으라는 얘기냐? 받을 상속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셔야 된다. 살아 계실 때는 증여해 주세요라고 하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피상속인이라는 게 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앞에 피자란 단어가 들어가면 피를 받다 아닙니까? 피를 받다는 얘기는 사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피상속이라는 거는 사망하신 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냥 상속인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대습상속이란 말이 있죠. 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직계 비속이 상속하는 거.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요. 법률 용어가 어렵죠. 이를 좀 쉽게 좀 풀이를 하면 할아버지께서 2021년에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상속 재산을 받을 아버지도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2015년에 사망하신 경우, 그럴 경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 요걸 대습상속이라는 거죠.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대습상속, 대를 이어서 상속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행 민법의 문제점은 A의 사망 시 상속인 모두에게 동일한 상속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불효자가 됐든 효자가 됐든 상속 지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은 자녀, 부모님 봉양도 안 하는 자녀,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 잘하는 자녀에게 아파트 빌라를 넘기는 유언 공증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공증을 하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상속 지분은 부모에게 잘하든 부모에게 못하든 간에 상속 지분은 뭐다? 법정 상속 지분이라 해가지고 평등하게 상속 지분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요게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의 상속 재산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 요런 케이스다라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유언공정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증여로 받는 게 더 낫다. 돌아가셨다면 유언 공정이든 뭐든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뭐다?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서 골고루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한 구하라법,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부모님들의 이혼 이후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당했어요. 결국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즉 죽었다. 이럴 경우에 아이들의 재산이나 보험금 등을 노리고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또한 수년 동안 아이를 키우지도 않았어.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았어. 심지어 양육비도 안 줬어. 등록금도 안 넣고 등록금도 안 주고 심지어 용돈조차도 안 줬어. 옷 한 벌 사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모에게까지도 뭘 줬다? 그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요? 꼭 재산이나 보험금 탈 때, 요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때만 부모의 의무를 행하지도 않고 부모의 권리만 찾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이나 보험금을 타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 굉장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법이 이번에 개정된다는 말입니다. 즉 상속인의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에는 뭐다?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잘해야지 뭐 할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상속권이 박탈당하고요. 심지어 상속권을 상실한 그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습 상속 권한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실 때 그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아내나 자녀들에게까지도 상속권이 덩달아서 같이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앞으로는요, 부모님께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서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혼한 한 부모도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것은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모는 아이들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키우고 잘 부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본이 안 된 세상이다 보니까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법이 나온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아무튼요,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뭐 재산이 뭐니, 뭐 아파트니 빌라니 이런 거 다 떠나자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요,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책을 냈는데요. 2021년 진짜 부자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돈 버는 법, 돈 모으는 법, 돈 굴리는 법, 돈 지키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듯이 지은 책이에요. 책 이름은요,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인데 이 책을 통해서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이 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저녁부터요, 자녀분들에게 전화가 자주 올 거예요. 왜냐고요? 앞으로는 부모님께 잘해야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